신기했어요. 안녕하세요. 세전비 채널의 강병입니다.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저희 가족분이랑 잠깐 드라이브를 나가려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옆에 계신 분은 저희 그 손이 동서, 그러니까 이제 둘째 사이, 저는 막내 사이고 저희 둘째 사이 형님이신데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작년에 이 아시아경제 연비항 대회에서 몇 등 하셨죠? 1등이죠. 아, 1등이죠. 전체 1등 하셨죠. 네, 전체 종합 우승을 차지하셨던 이 연비계 숨은 고수이십니다. 근데 오늘 저도 그 동일한 대회 2022 아시아경제 연비항 대회 출전을 했는데 오늘 옆에 동승자로 모시고 제가 코칭을 좀 받으면서 오늘 연비대회 참가해 볼 건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연비항 대회가 열리고 있는 서하남 IC 근처의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딱 11월쯤 해가지고 열리는 연비대회고, 저도 여기 처음 참가한 게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아요. 2011년인가에 처음 여기 출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11년, 12년 정도 된 것 같고, 그동안 웬만하면 일정이 맞을 때마다 항상 출전을 했었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동차 대회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좀 잘 왔었는데 한번 오늘 재미있게 알뜰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차는 BMW의 320i 페이스리프트 직전. 요 디젤 대신 휘발유의 그 얼마나 효율성이 잘 나오는지도 궁금해서 오늘 320i로 출전을 해보게 됐는데요. 18인치 스펙 돌드로 4518의 미션인 파일럿 스포트, 굉장히 좀 끈적끈적한 타이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연비를 뽑아낼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이 연비항 대회는 그 배기량별로 그리고 연료별로 해가지고 클래스가 구분되는데, 수입차 쪽은 디젤이랑 휘발유 딱 두 개조로 구분이 되고요. 국산차는 이제 참가 대수가 많아서 1.6 이하 휘발유, 1.6 이상의 휘발유, 그리고 2.0 이하 디젤, 2.0 초과 디젤, 이렇게 클래스가 나뉘게 됩니다. 흥미로운 차가 나와 있어요. GR86이 엔트리를 했습니다. 저와 같은 조에 편성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는 수동 6단이기 때문에 뭐 타력주행이라든지 변속이라든지 뭔가 그 운전자가 차 운행 조작에 가질 수 있는 어떤 제어권들이 굉장히 많은 차량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 그 기존 86보다는 약간 숏 기어비 형태로, 그러니까 같은 속도에서 RPM을 더 많이 쓰는 형태의 기어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유리할지 불리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신경이 쓰이는 라이벌입니다. 네, 게다가 색깔까지도 굉장히 예뻐가지고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비대회 방식은 일단 출발하기 전에 기름을 가득 탱크에다가 채우고 난 다음에 요 연료 주입구를 봉인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 105km 정도 되는 코스를 돌아온 다음에 다시 똑같은 주유기에서 기름을 넣어서 몇 리터가 들어가는지, 결국 몇 리터가 소요되는지 요거를 파악해서 그거를 이 차량의 공인 연비 대비 연비의 향상률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출발하기 전에 차에 뭔가 무게를 줄이거나 하는 이런 불법 개조들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작업들을 봐주시고 계세요. 차 이제 많이 들어갈 거예요. 네, 이렇게 봉인을 하고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이 지금 에코 프로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에코 프로 모드를 들어가서 일단 최대한 에코 기능들을 다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설정을 해놨고요. 운전대 무게만 스티어링으로 해놨습니다. 네, 저희 초반에 기름을 넣고 출발하면서 연비 리셋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일 외곽순환 올라오자마자 극도로 심한 정체 구간을 좀 만나고 있고요.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정체 구간인데도 아직 평균 연비가 한 15 정도, 정체 구간이 풀리면 쉽게 20km는 넘어갈 것 같고요. 제 목표는 오늘 리터당 30km, 네, 30km 이상을 잡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이 차의 공인 연비가 딱 리터당 11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희망은 33을 찍어서 300% 연비, 공인 연비 대비 3배의 연비를 뽑아내는 거이기는 한데, 저는 과연 리터당 30km를 돌파할 수 있을지 길이 좀 많이 막히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연비대회 시작한 지 지금 40분이 경과했고요. 전체 주행거리가 약 100km 조금 넘는데, 그 중에 지금 약 4분의 1 정도, 한 23km 정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주말이라서 지금 이 중부고속도로가 극심한 정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계속 거의 한 20분째 30km 내외의 속도로만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 중간 값을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 총 주행한 게 23km, 그리고 평속이 지금 34 정도밖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위주로만 달렸는데 네,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볼 수 있고요. 예전보다는 확실히 차들이 좀 많아가지고 불리한 조건인 것 같아요. 다른 선수들, 다른 참가자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아예 가다서다 하면 오토스탑이 작동해서 기름을 아낄 수가 있는데 엔진은 엔진대로 계속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엔진이 꺼져있던 시간은 13초밖에는 꺼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저단기어 1단, 2단으로만 반복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지금 18.5라는 기록도 뭐 사실 굉장히 잘 나오기는 하는데 네, 이제 초반부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빨리 길이 좀 뚫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 2021 연비항대회 챔피언으로서 네, 저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좀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작년에 우승할 때 네. 강 선수의 팁으로 우승을 했는데 아니 사실 작년에 같이 이렇게 출전하자고 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왔는데 형님이 종합 우승을 오자마자 차지해 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종합 우승을 차지하는 거는 또 이거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뭔가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그때 타셨었나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급출발, 네. 급가속, 급정거를 안 했고요. 네. 브레이크를 최대한 안 밟았죠. 아, 브레이크를 안 밟는다. 네. 아, 오케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정속 주행인 것 같아요. 정속 주행. 네. 아, 사실은 누구나 다 그래도 들어본 적 있는 기본적인 방법들인데 그걸 얼마나 또 정교하게 잘 하느냐가 이 연비 수치를 가르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희 이제 중간 반환점입니다. 덕평 휴게소에 도착을 했고 주행 소요 시간은 1시간 6분. 네, 주행 거리는 거의 한 50km 정도를 달려왔고요. 초반부에는 길이 굉장히 많이 막혀서 지금까지의 연비는 리터당 20.1. 평속이 지금 50이 되지도 않았으니까 얼마나 고속도로가 길이 많이 막혔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 50km를 달리면서 그 중에 약 10분의 1 정도의 구간을 이 중립 타력주행, 네, 5.2km 정도를 타력주행으로 왔습니다. 저는 여기 올 때쯤 예상으로는 한 24 정도를 찍었으면은 했는데 길이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일단 20.1로 전반전을 마감을 했고요. 후반전은 조금 더 길은 덜 막힐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끌어올려서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밥을 먹고 후반전 출발할 건데요. 일단 공기압은 원래 표준 권장 공기압보다 한 10% 15% 정도 좀 더 높게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승차감을 조금 포기하고서라도 연비를 끌어올리고 싶다 하시면은 권장 공기압에서 한 10% 선 정도에서는 올리고 뭐 내리고 뭐 하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조금 공기압을 많이 넣으시는 게 고속도로 주행이나 연비 주행에는 좀 더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전년도 챔피언으로서 옆에서 제가 운전하는 거 좀 보셨잖아요. 네, 일단 지금 전반전 어떤 느낌이신가요? 작년보다 좀 많이 막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막힌 것 치고는 나름 잘 달린 것 같습니다. 제가 1등 할 수 있을까요? 1등 해야죠. 당연히 하겠죠. 해야죠군요, 해야죠. 큰일 났네. 저희 이제 전체 코스의 4분의 3 정도를 통과하고 있거든요. 75km를 돌파했는데 제가 뭔가 전략 미스한 게 있어요. 초반부 전반전에서는 이 차를 패들스터를 이용해서 수동으로 계속 운전해서 왔는데 이게 이 320i BMW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에코 프로 모드에다 놓고 자동 모드로 놓는 게 연비가 수동으로 변속하는 것보다 더 잘 나옵니다. 얘가 알아서 너무 이 그 2.0 엔진의 그 저회전 토크가 약하다 보니까 RPM이 낮게 떨어질 때 오히려 한 단계 시프트 다운을 해가지고 RPM을 한 1300rpm, 1400rpm 정도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연비 면에서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무리해서 빨리 RPM을 낮추기 위해서 시프트업을 좀 하는 전략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오토로 두니까 제가 했던 것보다 리터당 연비가 거의 한 2km, 3km씩은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반부에 덕평휴게소에서 출발한 이후에는 지금 자동 모드를 이용해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약간의 초반에 전략 미스가 있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 4분의 1이 남아있으니까 이 오토 변속 모드에다가 놓고 에코 프로 모드로 연비를 한번 더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저희 경부고속도로 구간입니다. 여기 이제 딱 판교 쪽을 지나는 완전 직선 구간의 평지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 저희 실시간 연비는 지금 34에서 35 정도를 찍어냅니다. 네, 대단하죠. 그래도 2.0 디젤도 아니고 휘발유 엔진인데 평지에서 지금 7단 기어 정도가 걸려있는 RPM이거든요. 네, 7단 기어에 1350 RPM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실시간으로 35 정도를 찍어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주유하러 왔습니다. 몇 리터를 들어가느냐를 봐야 되는데 봉인을 제거하고 있고요. 사실 주유계는 거의 내려오지도 않을 정도로 지금 풀이 차 있는 상태거든요. 4리터에서 일단 걸렸어. 4.314. 나쁘지 않은데요? 4.314? 네, 지금 106km 정도 오는데 4.3리터를 썼습니다. 연비항대에. 일단 저희가 집계하기로는 24.57이고요. 그러면 그거 나누기 10이라면 얼마죠? 2.23. 223%. 네. 공인 연비 대비 223% 경상률입니다. 할수 있는데? 작년 종합우승 하셨을 때 옆에 우리 형님이 230% 정도 달성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230%. 그러니까 거의 근접하지만 제가 졌어요. 수치로는 223%인데 일단 오늘 길이 워낙 많이 막혔기 때문에 다른 참가자들이 몇 퍼센트가 나올지 아마 작년 기록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반전을 오토로 탔었어야 됐는데 저희가 차를 믿었어요. 차를 너무 못 믿었어요. 제가 그동안에는 출전할 때마다 보통 이렇게 좀 연식이 오래된 차들만 위주로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100% 제가 변속을 직접 하는 수동 모드로만 타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요즘 차들 휘발유 엔진들은 로직이 너무 잘 짜져 있어가지고 이 오토로 그냥 맡기고 처음부터 탔으면은 이거보다 더 잘 나오지 않았을까? 약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뭐 만족할 만한 기록인 것 같습니다. 좀 서글프네요. 이제 운전을 잘해도 요딴 기계 따위가 저보다 운전을 잘한다라는 게 좀 짜증도 나고. 근데 이게 제가 최근에도 한번 느낀 게 전기차들 있잖아요. 전기차들이 ACC를 켜가지고 그냥 타는 게 제가 발컨을 잘해서 타는 것보다 연비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는 내비 정보랑 앞에 나오는 이 길의 어떤 오르막 내리막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어디서 충전하고 방전할지를 미리 다 어느 정도 계산을 하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는 게 제 시야로만 봐야 되니까 전기차는 ACC가 더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발견한 사실은 내연기관 차들도 보기 안 돼. 강병이보다 낫다. 은퇴해야겠네요 이제. 네, 오늘 이 결과를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연비 대회에서 냈던 기록이 리터당 24.6km를 기록을 했고요. 휘발유가 아까 1840원대인 곳에서 기름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1km를 가는데 75원이 소요가 된 셈인 거죠. 근데 이걸 그대로 전기 자동차에 비유를 하게 되면 요즘 뭐 급속 충전기 휴게소에서 넣게 되면 킬로와트아워 가지고 한 300원 정도 줘야 되잖아요. 더 비싸게 받는 것도 있고요. 300원으로 그냥 치고 300원으로 넣었을 때 전비가 킬로와트아워당 4km, 4.0 정도가 나오는 정도로 이동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도 1km 가는데 75원을 소요한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20i가 오늘 보여준 연비는 그냥 이 급속으로 비싸게 전기를 먹여준 전기차들, 요 차들이 타는 거랑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올해는 과연 어떤 분들이 수상하실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다음은 수입차 휘발유 부문 시상입니다. 수입차 휘발유 부문 5-7 강병희님, 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무대 위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정면에 있는 카메라를 봐주시고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근데 오늘 얻은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의 변속 로직은 능숙한 드라이버들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똑똑하고 여우 같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연비를 올리기 위해서 매뉴얼로 운전하는 시대는 다 저물었구나. 네, 이제 그냥 오토에다 놓고 맡기면 훨씬 편한 그런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는 대배기량 차들 위주로 연비대에 나왔는데 그때는 정말 극저 RPM의 최고단의 조합이 효율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배기량이 이제 이런 2000cc급이나 4기통급으로 이제 토크가 좀 약한 엔진들은 극저회전 RPM보다는 어느 정도 연소 효율이 잘 나올 수 있는 한 1500rpm 근처에서 오히려 연비가 1000rpm보다 1500rpm, 1400rpm이 조금 더 유리하더라 라는 거를 직접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320i랑 함께 했는데 이 320i의 휘발유 엔진이 진짜 생각보다 효율이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연비 때문에 디젤을 탄다 하는 것도 옛말이 되겠다 싶을 정도로 조용하면서 이 전용도로에서의 실용 연비들도 굉장히 좀 잘 나왔고 이 코팅 모드라든지 이 에코프로가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변속의 전략들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았다는 걸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휘발유 차도 리터당 30을 찍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정작 대회 때는 안 나왔던 연비가 오늘은 나오네요. 지난 10km 동안에 평균 34.5. 이거 내년에 다시 도전해야 되나?